밤에 잠들어도 두세 시간만 지나면 화장실에 가고 싶어 깨어나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잠들려 해도 쉽게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아침이 맨몸이 무겁고 머리가 맑지 않은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 당신은 야간뇨를 겪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야간뇨는 의학적으로 밤에 잠든 후 소변을 보기 위해 2번 이상 깨어나는 증상을 말합니다. 단순히 물을 많이 마셔서 생기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남성의 약 50%, 여성의 약 30%가 이 문제로 고생하고 있으며 나이가 들수록 그 비율은 더욱 높아집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것을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 받아들여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간뇨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면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전반적인 삶의 질이 악화됩니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하게 되면 뇌가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못해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 우울감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밤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일어나다가 넘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높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시력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어둠 속을 걷다가 골절 같은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야간뇨의 원인은 크게 4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광 자체의 문제입니다. 방광은 소변을 저장하는 기관인데 나이가 들거나 질병으로 인해 저장 능력이 감소하면 조금만 소변이 차도 금세 화장실에 가고 싶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방광의 탄력성이 떨어지거나 방광벽이 두꺼워지면서 용량이 줄어드는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두 번째는 전립선이나 요도의 문제입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전립선 비대증이 야간뇨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전립선이 커지면 요도를 압박하여 소변의 흐름을 방해하고 방광을 완전히 비우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잔뇨감이 남아있어 자주 화장실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요도 괄약근의 기능 저하나 방광 경부의 문제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심장이나 신장과 같은 내장 기관의 문제입니다. 심부전이 있으면 낮 동안 다리나 발목에 부종이 생기는데 밤에 누우면 이 체액이 혈액순환을 통해 신장으로 가서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이 때문에 밤에 소변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자주 깨게 되는 것입니다.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도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삼투성 이뇨로 인해 야간뇨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생활 습관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저녁 늦은 시간에 많은 양의 수분을 섭취하거나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 알코올을 마시는 습관이 야간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약물들도 이뇨작용을 촉진하여 야간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야간뇨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수면 부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수면은 우리 몸이 회복하고 재생하는 중요한 시간인데 이것이 방해받으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각종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집니다. 특히 깊은 잠 단계인 서파 수면이 감소하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고 뇌에서 독소를 제거하는 기능도 떨어집니다. 인지 기능에 미치는 영향도 심각합니다. 수면이 단편화되면 기억을 형성하고 저장하는 해마의 기능이 저하되어 기억력 감소와 학습 능력 저하가 나타납니다. 또한 집중력이 떨어져 일상생활에서 실수가 잦아지고 운전 같은 위험한 활동 시 사고 위험이 증가합니다. 정서적으로도 우울감, 불안감, 짜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낙상 위험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밤중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침대에서 일어나는 과정에서 균형 감각이 떨어진 상태에서 움직이게 되고
어둠 속에서 장애물을 제대로 보지 못해 넘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골밀도가 낮아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야간류를 개선하기 위한 생활습관 개선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수분 섭취 시간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필요한 수분량을 충분히 섭취하되 저녁 시간대 특히 잠들기 2시간에서 3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탈수 상태가 되지 않도록 낮 시간에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 제한도 중요합니다. 커피, 녹차, 홍차, 콜라 등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는 강력한 이뇨작용이 있어 특히 오후 시간대에 섭취하면 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알코올 역시 혈관 확장과 이뇨 촉진 효과가 있어 야간뇨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저녁 시간대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 부종이 있는 경우 다리 올리기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오후 시간에 30분 정도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두면 낮 동안 하체에 축적된 체액이 순환 개선을 통해 재분배되어 밤에 급격한 이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는 것도 부종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방광 훈련도 중요한 치료법 중 하나입니다. 소변이 마렵더라도 조금 참았다가 화장실에 가는 훈련을 통해 방광의 저장 능력을 늘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5분 정도 참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나가면 됩니다. 다만 무리하게 참으면 방광염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적절한 수준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골반 저근육 운동인 케겔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골반 저근육을 강화하면 방광과 요도의 지지력이 개선되어 야간요 증상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항문과 요도 주변 근육을 조였다가 풀기를 반복하는 운동으로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면 환경 개선도 중요합니다.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정도로 유지하고 습도는 40%에서 60%가 적당합니다. 너무 밝거나 시끄러운 환경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므로 암막 커튼이나 수면 안대, 귀마개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침대에서 화장실까지의 동선을 안전하게 만들고 필요하다면 야간 조명을 설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습관도 도움이 됩니다. 적절한 유산소 운동은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다만 잠들기 직전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저녁 시간대에는 가벼운 산책 정도가 적당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방광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명상, 요가, 복식호흡 등의 이완 기법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면 야간요 증상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식이요법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 부종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매운 음식이나 산성 음료는 방광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항염 효과가 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이나 견과류를 섭취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원인인 경우 알파 차단제나 다서살파, 환원효소 억제제 등을 사용할 수 있고 방광 기능 항진증에는 항콜린제나 베타3 수용체 작용제를 사용합니다. 다만 이러한 약물들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의의 처방과 지도하에 사용해야 합니다. 수술적 치료가 고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심하거나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경유도 전립선 절제술이나 레이저 수술 등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방광경부 경화증이나 요실금 수술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야간요 치료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가 진단과 자가 치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야간요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 없이 임의로 치료하면 근본적인 문제를 놓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신부전, 신장질환 등의 심각한 질병이 원인인 경우 조기 발견과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뇨제 등의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 임의로 중단하면 안 됩니다. 고혈압이나 신부전 치료를 위해 처방받은 약물을 야간요 때문에 멋대로 끊으면 더 큰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물 조정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수면제 남용도 주의해야 합니다. 야간요로 인한 수면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 수면제에 의존하면 인지 기능 저하, 낙상 위험 증가, 약물 의존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며 수면제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도 전문의 지도하에 단기간 사용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검진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50세 이상 남성은 매년 전립선 검진을 받는 것이 좋고 여성도 방광 기능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소변 검사, 혈액 검사, 영상 검사 등을 통해 야간요의 원인을 정확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야간요 일지를 작성하는 것도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밤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 시간, 소변량, 수분 섭취량, 약물 복용 여부 등을 기록하면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최소 2주 정도는 기록해야 의미 있는 패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의 이해와 협조도 중요합니다. 야간요는 본인뿐만 아니라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의 수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증상을 이해하고 치료에 협조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침실을 분리하거나 화장실 사용 시 소음을 줄이는 등의 배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야간요는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사회활동 제한, 여행의 어려움, 수면 부족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심리적인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예방의 관점에서 보면 젊을 때부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적절한 수분 섭취, 금연, 절주 등은 나이가 들어서 생길 수 있는 야간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정기 검진을 통해 관련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간요는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하여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면 상당한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많은 경우 호전을 보이며 필요에 따라 약물 치료나 수술적 치료를 병행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야간요로 고생하고 계신다면 혼자 참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진단을 통해 원인을 찾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분명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수면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밤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편안한 밤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저와 함께 건강한 하루히루를 만들어 가시지요.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말아 주세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